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평생 황소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고 현명하게 일하고 씀씀이를 관리하라. 존엄성을 잃지 말고 살아가되 가치 있는 명분에 기여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라. 시간을 충실히 쓰지 않는다면 타고난 재능은 아무 소용이 없다. 불을 포함해 우리가 욕망하는 삶에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가 받아든 결과물은 우리가 보낸 시간을 반영한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지 않는다면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깎아먹게 된다.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부를 얻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역대급으로 좋은 내용이 가득합니다. 꼭 반복해서 여러 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부자의 언어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척추 교정사로 일하며 평범한 소득을 벌었지만 평생 부를 추구하는 삶을 산 끝에 성공적인 부동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부를 일군 그 지혜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 부자의 언어라는 책을 썼다고 하고요. 이 책은 우화와 그리고 실제적인 팩트를 같이 섞어서 놓은 책인데 명문장이 정말 가득합니다. 이 책의 내용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자는 척추 교정사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평범한 수준이었고 이 배관공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붕괴한 후에 3년 동안 저자의 수입은 2배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매월 이 평범한 척추 교정사가 버는 액수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저축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병원을 광고하거나 조금이라도 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게 아니었다고 해요. 그럼 이 시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자는 행동을 바꿨다고 해요. 술과 유흥을 끊었고요. 혼자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매일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식단을 관리했고 돈과 관련된 특별한 목표를 종이에 쓰고 그림으로 그렸으며 칠판에 목표를 붙여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환자들이 예약하는 광경을 생생하게 이미지화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내뱉는 말은 꼭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동안에도 이 오디오북으로 자기 계발서를 들었고요. 하루에 계획을 세웠고 일하는 시간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고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수입이 지금 2배 이상 치솟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의 근본적인 태도가 우선은 많이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유흥을 끊고 명상을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겁니다. 자기계발서에서 어쩌면 뻔하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걸 실천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죠. 직접 자신이 돈과 관련된 목표를 종이에 쓰고 그림에도 그리고 그걸 또 이루는 광경을 이 시각화라고 하죠. 이 상상하는 것들을 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 뻔한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저자는 그걸 직접 실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실행하면서 실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아무리 읽고 해도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취했던 걸 보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배웠던 걸 실천하면서 얻는 성과가 있을 거고요. 그걸 실천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을 때의 그 한계들을 분명히 겪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똑같이 어떤 자기계발서에서 읽은 내용들을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을 때랑 제가 직접 몸소 실천했을 때랑 이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보상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에 대한 보상이 보일 때만 행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보상에 대한 그 확실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나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불확실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불확실하더라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돈이 돼? 아니면 이게 진짜 뭔가 나에게 뭔가 결과나 성과가 날 수 있는 거야? 확실한 거야? 확실하지 않으면 안 가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확률만 있어도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코칭을 하면서도 이게 내 당장 돈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에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업을 찾아가는 걸 망설이는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우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실행하는 것들을 해야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앞으로 돈이 될지 안 될지도 알아가는 건데 그거조차를 시작하지 않으니 당연히 돈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죠. 우선은 내가 거기를 가봐야 됩니다. 그 길을 가봐야지만 그 다음이 보이는 건데 항상 실행을 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 보상이 되는 것만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니까 시작조차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깨트릴 필요가 있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결과에 집중하면 이 언제나 자신의 영향력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올해 그것을 충분하지가 않았다면 이 하는 일을 바꿔서 다음 계절에 효율성을 높이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부분, 내가 명확히 가지고 있는 이 목표를 명확하게 집중하고요. 거기에 자신의 힘을 다 쏟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서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다면 그걸 계획을 살짝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 노력의 방향성을 바꿔보는 거죠. 바보같이 계속 한 가지,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전략만을 계속 쓰는 것도 문제가 있죠. 하지만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략을 바꿔가면서 실행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시어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걸 하라는 거죠.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존엄성을 스스로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이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고 이 내가 원하는 걸 주는 친구는 오직 그것뿐이라고 이 작가 조지 클라슨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노동,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원동력이 되죠.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는 건 결국 일이니까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존재의 그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일을 하지 않으면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제가 그 산 증인이잖아요. 백수 생활을 한 6개월 정도를 해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아,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정말 무기력해지는구나.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백수 생활을 마치고 실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일을 시작하면서 에너지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생기가 넘치기 시작하고 뭔가 열정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의지가 그때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활력을 주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라도 하고 있는 게 삶에 활력을 주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정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 정원사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원사가 하는 이 조언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아저씨가 매일 하는 정신 수양이 정확히 뭔지를 이제 물어봅니다. 어떤 아이가. 근데 이제 정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작은 정원에서 무얼 보든 그건 오래전에 처음으로 상상했던 것이란다. 조용히 몽상하면서 가장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 그 목표를 생각하며 깊이 명상하는 의뢰를 매일같이 치른단다. 목표에만 주의를 쏟아 마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처음에는 단순히 일을 할 때 정신을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되는 걸 느꼈어. 나중에는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지.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결과에 집중해야 한단다. 마음속으로 욕망을 경험하면 그게 내가 하는 일의 강점으로 작용할 거야. 거기에서 내가 진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내면의 지혜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려 잠시 멈춘다면 그것이 귀를 열어줄 거야. 너무 좋은 문장인데요. 자신이 어떤 목표에 주의를 쏟고 그것에 조용히 멈춰 있는다면 고요히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자신의 내면에서 지혜의 속삭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가야 하는 길들이 그 소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을 해봐야지만 이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명상을 해야 되느냐? 이게 다른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은 이제 부가적으로 가는 그 목적이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 목소리를 내면이 조용해지면 조용해질수록 그걸 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되게 신비롭게 들리실 수는 있지만 이게 실제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꼭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시고 그 시간에 집중하는 거.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를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정신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라고 안 될 게 뭐야? 라고 하는 겁니다. 삶에서 남들이 하는 것을 부러워하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계속 비교를 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라고 안 될 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결국엔 될 수 있다. 라는 이 자신감의 말인데요. 이런 말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행동할 수 있게 만들고 결국엔 성취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그런 선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현실적인 선지자이며 때론 조롱받을 각오를 한 사람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정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이끌림을 따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면서 후회할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매일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복보다는 이 만족감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도 노력을 다하지 않아서 실패한 게 아님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침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목적을 지니고 열정과 양심에 따라 살았노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정원사,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삶의 목적에 따라서 그걸 충실히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결국엔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충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 행복보다는 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진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너무 멋진 명문장들이 많습니다. 제가 너무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다 뽑아내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자의 언어, 그러니까 부자라는 그 타이틀, 부자가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정말 멋진 인생을 만드는데 좋은 조언들이 가득합니다. 그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실천해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